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히가시대 마사히로와 불륜을 저질렀던 카라타 에리카가 본격적으로 지상파 방송에 복귀합니다. 그것도 주인공으로요. 뺑소니를 치고 도망간 이토 켄타로와 손붙잡고 컴백합니다. 이제는 조연으로 밀려버린 후카다 쿄코의 요즘 이야기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9월 19일 10만 구독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15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힘든 시기임에도 많은 사랑과 응원 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늘 감사합니다. 히가시대 마사히로의 불륜녀로 알려진 배우 카라타 에리카가 지상파 드라마 102번째 프로포즈 주인공으로 컴백합니다. 카라타는 몇 년 전 히가시대 마사히로와 불륜을 저질러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배우죠. 당시 출연 중이었던 드라마에서 하차당하고 모든 일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877-9663으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랑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이 작품은 전설의 개축 후 101번째 프로포즈의 속편입니다. 평균 시청률 23.6%를 기록하면서 현대판 미녀와 야수 러브스토리로 사랑받았습니다. 34년 만에 제작이 되는 속편은 101번째 프로포즈의 주인공들이 결혼한 이후 태어난 딸 히카루의 러브스토리를 그리는데요. 주인공 히카루를 카라타 에리카가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유명 각본가 스즈키 오사무가 기획했습니다. 스즈키 오사무는 자신의 각본을 담당한 2024년 1분기 드라마 이혼하지 않는 남자, 당한 남편과 나쁜 아내의 속이는 사랑에도 2022년 불륜을 저질렀던 시노다 마리코를 캐스팅한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통해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을 기용하지 않는 풍조가 있다 보니 그런 이들의 탤런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걸 많이 봤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캐스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자신의 기획, 각본, 프로듀스를 맡은 넷플릭스 드라마 극악여왕에 카라타 에리카를 기용한 적이 있다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었는데요. 이 스즈키 오사무가 극악여왕에 이어 다시 한번 카라타 에리카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품은 카라타 에리카만 출연하는 건 아닙니다. 뺑소니범 이토 켄타로도 출연합니다. 아니 무슨 드라마가 범죄자들의 모임 같은데 이토 켄타로는 주인공 히카루의 남자친구 오토를 연기합니다. 드라마 캐스팅이 너무 주옥 같죠? 사실 이 작품의 경우 진짜 남자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요새 잘나가는 개그맨 세이야가 맡았는데요. 이토 켄타로도 당연히 서브 남주인 만큼 비중이 꽤 크겠지요. 이토 켄타로는 2020년 10월 운전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시부야구에서 이토 켄타로가 운전한 차가 2인승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중 한 명은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토 켄타로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튀튀해버린 겁니다.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에 의해 붙잡혀 다시 현장으로 끌려왔는데요. 당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발표했지만 당연히 여론은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오늘부터 우리는 등으로 너무나 잘 나가고 있던 이토 켄타로는 말 그대로 사요나라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토 켄타로는 사실 진작에 복귀를 했었는데요. 2024년 11월부터는 오구리 슌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는 트라이스톤으로 이적하기도 했고요. 다나카 케이와 사카구치 켄타로를 보유하고 있는 요새 말 많은 트라이스톤이 또 등장을 하네요. 트라이스톤이 이 친구를 데리고 간 것이 레전드라고들 하는데요. 데리고 가서 서포트를 잘해주고 있었나 봅니다. 여튼 2021년 3월 25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3개월 뒤 곧바로 팬클럽에 발족됐고 10월부터는 드라마 도쿄 러브스토리에서 주인공도 맡았습니다. 이후 두 편의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았고요.
2023년 12월에 공개된 영화 그 꽃이 피는 언덕에서 너와 다시 만난다면에도 출연했는데 이 작품으로 제47회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 나무조연상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이 심지어 흥행도 엄청 잘 됐거든요. 출연 배우들이 큰 덕을 보았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배우 야마모토 마이카와 헤어졌다가 재결합했다가 스캔들도 계속 터졌고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야마모토 마이카는 친구였던 가수 히로와 결혼했습니다. 사실 101번째 프로포즈가 워낙 인기 작품이고 팬덤도 강했던지라 후속편 캐스팅이 이따위인 것에 대해 많이들 불만이 많은데요. 더욱이 원래 이 드라마 주인공이었던 다케다 테츠야가 여주인공 아버지로 등장하기도 하는 등 진짜로 세계관이 아주 잘 이어지는데 캐스팅이 재를 뿌려버리네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킨 배우를 데리고 드라마를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카라타 에리카는 아니지. 불륜한 인간을 주연으로 삼다니. 와, 혐오감이 느껴지는 캐스팅이야. 아무리 속편이라고 해도 불륜 이미지가 강한 배우를 왜 히로인으로 캐스팅했을까? 전설의 드라마 속편을 이렇게 만들 거면 안 만드는 게 낫다. 후지TV가 여러 가지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등 좋은 소리 하나 없이 비난의 목소리만 커져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방송국은 신경도 안 쓰겠죠. 이래서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가 봐요. 근데 원래부터 카라타 에리카를 걱정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카라타는 2021년 9월부터 배우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에 공개된 영화에서 3년 만에 주연을 맡으면서 무대 인사에도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숙기간 동안 저라는 사람과 마주했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2023년 11월에는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제부터는 한국 활동도 다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러브스토리의 히로인으로 나오겠다는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드라마가 어떤 평가를 받고 시청률은 어떻게 되고 다시 보기 조회수는 얼마나 나오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82년생으로 44살인 톱스타 후카다 교코가 최근 드라마 첫사랑 도구즈에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나인우도 출연했던 작품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 후카다 교코가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나오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는데요. 10대 시절부터 화려한 남성 편력을 자랑하더니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을 때 옆에서 간병해준 그 부자 남친을 두고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여론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 궁금하시면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결국 주인공만 맡던 그녀가 결국 조연으로 밀려버리게 된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룰 거 다 이룬 톱스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까 싶어요. 이 드라마에서도 16살 연하 배우와 키스신도 찍는 등 화제였습니다. 올해 8월에는 5년 만에 사진집도 발매했습니다. 원래부터 서핑 잘하는 걸로도 유명한데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면서 사진집도 순항 중입니다. 인스타에 서핑하는 모습만 올려도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요. 후카다 교코의 다음 행보는 뭐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라미의 멀티뮤지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곧 다가올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